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는 흔히 선장과 선원으로 비유되곤 하죠. 현재의식은 배의 선장으로 목표를 정하고 명령을 내리며 갈 길을 정한다면, 선원인 잠재의식이 명령에 맞춰 힘차게 배를 저어 목표 지점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의식을 이용해 목표를 정확히 정하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고 넓은 바다에서 헤매게 되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하고 확언을 하고 심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이론적으로는 선장이 방향을 잘 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선원들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 잠재의식의 선원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변화나 모험을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장이 아무리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도 이 선원들이 반항하거나 무시하면 배는 원래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심지어 표류하기도 해요. 같은 현실이 계속되거나 더 심한 경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럴 때 선장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목표를 포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처리 속도 차이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식은 1초에 약 40비트의 정보를 처리해요. 반면에 잠재의식은 1초에 무려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요. 이는 약 27만 배의 차이로 잠재의식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의식은 주로 논리적 사고, 비판적 판단,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일을 담당해요. 느리지만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죠. 반면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자동 반응, 감정, 기억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해서 속도가 중요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차를 피해야 할 때 현재의식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잠재의식이 몸을 움직여 위험을 피하게 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현재의식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의식이 그건 위험해, 그냥 지금 상태가 안전해 라고 반응한다면 결국 잠재의식의 반응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잠재의식은 반복된 경험과 습관을 통해 강화돼요. 어릴 때부터 나는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았다면 이후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넌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현재의식을 방해해요. 이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죠. 잠재의식 내부에도 권력 구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넘버원 내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뜻에 맞는 다른 내면 아이들과 함께 행동해요. 두려움 아래 결핍, 외로움, 공격성 등의 아이들이 따르는 것과 같아요. 넘버원 내면 아이는 잠재의식 중심부에 위치하며 자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신이 느끼는 안전함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넘버원 내면 아이는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새로운 환경이나 목표가 등장하면 그것이 자신의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요. 이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막거나 심지어 내면에서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넘버원 내면 아이의 전략 중 하나는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내면 아이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자신이 잠재의식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요. 반대로 현재의식 선장을 따르려는 내면 아이들, 이를 혁신적인 내면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종종 넘버원 내면 아이에 의해 억눌리거나 밀려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런 경우 내면의 권력 다툼은 현실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돼요. 또 넘버원 내면 아이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해요. 과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넘버원 내면 아이가 그때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판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내면의 행동 패턴에 깊게 뿌리내려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잠재의식이라는 선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장이라고 마구잡이로 윽박지르거나 따라오라고 명령하면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키워드는 포용과 이해입니다. 잠재의식 선원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느껴요. 따라서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네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어떤 식으로든 너의 마음이 아프고 거부당한 느낌을 받게 해서 미안해. 네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을 모르고 사랑을 주지 못한 날 용서해줘.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 알아. 고마워. 지금부터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듣고 존중할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줄게.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게.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면 아이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은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만큼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잠재의식 선원의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하는 건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선원한테 명령을 내리며 괴로워하다 표류하는 배가 되어버려요. 괴롭더라도 잠재의식 선원의 마음을 풀어주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선장과 선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원하는 곳으로 쾌속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은 점차 마음을 열고 선장인 현재의식을 도와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데 협력해요. A씨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오해받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처를 받곤 했어요.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재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기반으로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매일 내면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과거에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내면 아이의 메시지를 깨닫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일 눈물이 나고 몸까지 아파지는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갔죠. 그러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긍정적이 되어갔어요. 과거에는 두려워했던 대화도 용기를 내어 시도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지요. 몇 달 후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A씨는 내가 내 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해요.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잠재의식 선원들과 협력하여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나답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보내는 하루 되세요.